예, 또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자, 오늘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깨달은 부분이에요. 제가 깨달은 부분이고 요거 때문에 뭐 삶의 변화가 제법 있습니다. 근데 불안감이 많이 없어졌어요. 치과를 운영하고 있고, 치과에서 이제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보통 4명 정도로 쓰고 있는데, 앞에서 환자분들 접수하고 수납, 그 다음에 이제 치료계획 짤 때 도움을 주고, 치료계획 짤 때 이제 제가 치료계획 짜면은 거기에 맞게 수가를 옆에서 이제 기입을 하면서 환자들이랑 돈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예약 스케줄 관리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실장님이라 그러죠. 그 실장님이랑 그다음 진료실 안에서 제가 이제 실제로 진료를 할 때 석션이라든지 기구 같은 거 가져다 준다거나 진료 보조 어시스트 이런 거를 하는 진료실 팀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변에 근데 안쪽에 빨래 같은 것도 생기고 하니까 빨래나 뭐 집기 같은 거 세척, 분리, 배출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직원들을 많이 쓰면 비용이 많이 나가지만 업무가 분담이 되고 제가 그만큼 일이 편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치과들은 다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치과를. 그래도 됐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나이 많은 세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 때들은 자기들은 베이비 부머 세대로서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기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내 밑대가 사람들이 더 많아. 그리고 나보다 내 밑대가 사람이 더 많고, 우리 아버지 시대 때는 우리 때가 지금 가장 많거든요, 인구가. 그러니까 인구 그래프에서 가장 많은 인구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인력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굉장히 크게 와닿지는 않았죠. 사람 구하기 힘든 거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나라가,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직업만 주어지면 좋았기 때문에 크게 불만이 없고, 사람을 쓴다가 아니라 부린다는 표현을 썼었죠. 그때는. 근데 사람을 부린다, 그런 표현도 썼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 가지는 게 그 당시에는 우리의 꿈이었었고, 그 직장이 없어서 고민인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저희 친구들도 다 뭐 그랬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가 나이가 되고 보니까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니까 저보다 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줄죠. 20대 애들을 구하기는 정말로 힘듭니다. 2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직원으로 쓰기에는 정말로 힘듭니다. 인구가 많이 줄어든 거죠. 지금 저만 해도 저희 직원분들이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 그 인구가 많은 세대고, 이제 저랑 비슷한 나이 세대 때 사람들을 구해서 써야 될 시기가 아마도 올 겁니다. 그나마도 없을 시기도 이제 아마 조만간 올 겁니다. 치과는 되게 많아요. 대한민국 사방천지 치과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만의 독특한 색깔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치과들은 많이 있겠지만, 사람 구하는 거는 여전히 어렵다는 거죠. 그거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급여는 계속 오르고, 치과는 많으니까 급여를 계속적으로 보장을 해줄 수가 없죠. 사람은 많이 쓰고 싶은데 급여는 계속 오르고, 사람 자체는 없고, 구하기는 힘들고 급여는 오르고, 부르는 데 갑시다. 그런 순간이 옵니다.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해도 이제 내가 사람을 구하는 건지 모시는 건지 잘 모르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 나 언제든지 나갈 거야, 그렇게 되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제 동기들 중에 정신과 약 먹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스트레스가 지속적이고 꾸준히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그게 사람을 망가뜨리니까요. 많이 망가뜨립니다. 사람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상황이었고, 1인 치과, 원장 혼자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원장에다가 직원 딱 한 명만 두고 하는 치과들, 그런 걸 나홀로 치과라 그러죠. 나홀로 치과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홀로 치과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키오스크, 이제 데스크에서 이제 진료실에서 이거 누르고 들어오고 접수 수납을 하는 그런 방식의 키오스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예. 저도 그거를 이제 도입을 할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도입을 할까 싶은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제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직원들에게 나눠서 시켰거든요. 청소, 빨래, 설거지 뭐 이런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기구 세척이랑 뭐 엑스레이 찍는 것도 지휘생사들이 찍을 수 있으니까 엑스레이 찍고, 스케일링은 법적으로 지휘생사들이 할 수 있으니까 스케일링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원래는 치과 의사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제 혼자 있으면 제 혼자 다 해야 되는 것들이죠. 옛날에 제 혼자 다 하던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이양을 시켰는데, 그 다음에 환자들 접수, 수납, 예약 이런 것들도 뭐 굳이 제가 할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지면서 제가 직접 해야 되는 순간이 와서, 처음에는 직접 하는 게 되게 두려웠었어요. 그것 때문에 직원들한테 더 의존적이었는지도 몰라요. 직원들 나간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또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건 영원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약도 혼자서 제가 잡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찍는 거라든지 스케일링도 되도록이면 제가 제 스스로 많이 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힘들어요. 처음에는 힘든데 익숙해지니까 점점 편해져요. 정확도는 원래 제가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직원들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줄죠. 한 명 없어도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기들의 직장이 없어진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AI가 들어오면서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또 다른 직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적응을 해 나가야죠.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없어지는 순간에 자꾸 없어지는데 계속 인력을 갈아 넣어서 운영하는 구시대의 방식을 고집을 하니까 제가 힘든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죠. 변화는 고통이 아니지만 변화에 저항하는 거는 고통이라고.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력을 갈아 넣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시절에 인력을 갈아 넣어서 하던 방식은 탈피를 해야 돼요. 거기서 생기던 부차적인 직업들은 아마도 AI가 혁신적으로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해야 돼요. AI가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없어서 인력을 갈아 넣어서 하는 방식은 이제 바꿔야 됩니다. 치과 같으면 초대형 규모로 가든지, 초대형 규모로 가는 것도 결국엔 한계를 맞을 거예요. 초대형 규모로 가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환자를 좀 더 유치할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을 구하기 쉽다는 면에 있어서 장점은 있어요. 초대형 병원이 왜 그런가 하면 어린 친구들은 커다란 데서 일하고 싶고 하거든요. 좀 뭐랄까 조금 환상 같은 게 있는 거지. 근데 일을 조금 해보고 뭐 5년, 6년, 7년 일을 해보면 그게 허상이라고 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다 이제 디스카드 하지만, 하여튼 어린 친구들은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쪽이 더 잘 구해진다, 그런 거죠. 시간 지나면은 깨닫게 되지만. 그래서 직장을
이제 우리가 이제 혼자 하는, 그리고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 대체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꾸. 대기업 중에 테슬라가 요새 매우 안 좋아요. 테슬라가 매우 안 좋은데, 테슬라 같은 거는 다인 기업일까요? 1인 기업일까요? 저는 1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CEO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 그 CEO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회사들은 분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명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 그쪽에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막 주관 책임감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최종 결정권자가 다 가져가거든요. 그게 CEO니까. CEO가 나는 어떤 방침으로 계획을 짜겠다. CEO가 제일 바쁘죠. CEO가 제일 머리를 많이 씁니다. 저희 치과도 그래요. 저희 직원들이 아니라 제가 제일 바쁘고 제가 제일 머리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제가 원하는 패턴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개성이를 맞춰주면 안 돼요. 제가 그거 개성 맞추다가 스트레스 받고 이게 뭔가 병원이 어중간해지는 거예요. 공중분해되는 느낌. 하나씩 조금씩 없어져 간다, 흩어져 간다, 이런 느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죠. 나간 그만이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정권을 일임하고 나는 뒤쪽으로 숨어 있는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일치가 안 됩니다. 힘들어도 내가 해야 되고 혼자서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내가 급여를 많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야죠. 그게 안 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테슬라는 다를까? 굴지의 대기업들은 다를까요? 아닙니다. 테슬라야말로 절대적으로 앨런 머스크 의지대로 움직이는 회사 아닙니까? 반드시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르겠죠. 정리하겠죠. 요번에 그거도 그렇고 X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앨런 머스크를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방식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는 거지. 또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까, 또 어떤 걸로 또 변화를 시도할까, 좀 그런 것들을 정말로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땅 헤딩하듯이 전기차를 계속 고집해가지고 그 정도까지 읽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봤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거를 생각 못하지.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흔들려가지고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개를 숙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에 계속 투자를 합니다. 앨런 머스크가 나가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CEO들이 돌아온다는 말을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구 CEO들이 왜 돌아오는가? 자기가 안 하니까 공중분해되거든. 제가 투자하고 있는 메가젠이라는 회사도 그랬습니다. 박강범 회장님이 다른 쪽으로 매진을 하고 전문 경영인을 쓰다가 안 되니까 자기가 다시 돌아오면서 회사가 영업이 상승됐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1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직접 하자라는 말이 그거예요. 특히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할 일을 이양하고 자기는 쉬고 싶거나 시스템화, 그게 잘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활동하고 있어야 되고 여전히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자영업자라면.